주제가 AI인데 AI. AI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네. 자, 무어의 법칙이라고 알아요? 무어의 법칙. 모르겠습니다. 고든 무어. 1965년에 인텔의 CEO였던 고든 무어라는 사람이 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그 반도체 처리 속도가 2년마다 2배씩 빨라진다라고. 처음엔 1, 네. 그다음에 2년 차라고 합시다. 편리하게. 2년 차에는 2가 되겠지. 곱하기 2 하니까. 두 배씩 해도 그죠. 1, 2, 4, 8 이렇게. 그다음에 10년 차에는 512. 그다음에 1024. 11년 차에는 1024.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제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란 거네, 거의.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15년 정도 됐는데 컴퓨터 처리 속도가 처음 1배 속도에서 뭐 만 단위가 넘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16년 차까지 가게 되면 엄청나게 더 올라가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무어의 법칙이 그냥 18개월마다 2배씩 올라간대 라고 하는 걸로 그냥 우리가 문자로만 이해할 만한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도대체 기술이 얼마만큼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거냐. 제가 어디 가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늘 드는 그 사례가 하나 있는데 2014년에 있었던 그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2014년? 사실 2014년에는 우리나라에 안 좋은 큰 사건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이 뉴스는 그 당시에 많이 묻혔어요, 사실은. 뭐냐면 유럽 우주국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ESA라고 아마 부르는 것 같은데 이 유럽 우주국이 그 로제타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들어봤어요? 로제타 프로젝트? 로제 파스타. 로제 파스타는 아니고 로제타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는데 탐사선을 탑재한 그 로켓이 하나 발사가 돼요. 우주로. 네. 네. 9년 동안 65억 킬로미터를 날아가요. 그럼 65억 킬로미터를 날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에 그 시점에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혜성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혜성에 올라타가지고 산발이 왜 이렇게 딱 집게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세 개를 딱 갈고리를 걸게 돼 있었는데 혜성이 날아가는 속도는 66,000km 시속. 네. 총알의 6배 빠르기, 6배 빠르기가 10배 빠르기인가 그래요. 그러면 이 날아가고 있는 혜성에 이 발사체를 뿅 발사를 해서 날아가는 혜성 위에 딱 얹어져 갖고 산발이를 딱 갈고리를 잡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못 잡았는데 두 개는 잡았어요. 그래서 붙어 있어, 지금 현재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적은 뭐냐면 지구가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를 관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대단하다.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자고. 이게 9년 넘게 거리가 65억 킬로미터니까 단 1도만 틀어줘도 이건 엄청난 거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9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와. 그리고 계산을 했는데 그 시점에 날아가고 있는 그 혜성이 66,000km 시속으로 날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올라타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군대에서 만약에 누가 총을 쐈어요. 총을 쐈는데 옆에서 동전을 탁 튀겨가지고 총알 위에 동전이 딱 올라가게 되는 확률인 거야, 이게. 그걸 계산한 거예요. 그거를 계산한 거예요. 대단하다. 이건 과학 기술 얘기할 때 진짜 역사적인 날이네요. 쾌거네요, 쾌거.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세돌 구단 있죠. 알파고. 네. 예. 알파고하고 이제 이세돌 구단이 바둑을 둔 게 아마 2016년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 기술들이 너무나 빠르게 바뀌었어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관련한 책 여러 권을 좀 보다가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은 그 AI를 통한 혁신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인식 혁신, 예측 혁신, 그 다음에 소통, 생성, 자동화 뭐 등등의 여러 가지로 나누더라고요. 네. 근데 인식으로 보면 일단 그 자율주행차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에 쓰는 여러 기술들을 좀 보면 음성 인식이 있고 이미지 인식, 그 다음에 안면 인식, 감정 인식이 있어요. 감정 인식부터 보면 운전자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지금 개발된 상태예요. 감정까지요? 네. 월마트에서는 생체 인식 카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카트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 그 사람이 어디 코너를 지날 때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까지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이제 만약에 바나나 코너를 지나가는데
심장이 두근거린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 바나나 좋아하는구나. 이 사람 원숭이. 이런 데이터를 이제 하나씩 저거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바나나에 대한 뭐 어떤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예측 혁신은 또 더해요. 예측 혁신은 그 딥러닝에 사실은 그 최고봉의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는데 고객이 언제 무엇을 구매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아마존이 지금 여기에 가장 많이 앞서 있고 그 다음에 기술로 보면 일본도 많이 앞서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유니클로 IQ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그 유니클로 IQ는 유니클로 매장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구매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물건이 또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자동으로 예측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동화 혁신 쪽이 또 있는데 이 자동화 혁신은 자동 처리, 그다음에 자동 최적화, 그다음에 의사결정 자동화도 있어요. 의사결정도 자동.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AI 같은 경우가 그동안은 단순한 업무만 대체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컨설팅 회사가 원래 의사결정을 그렇죠. 도와주는 그런 네. 회사들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의사결정 자동화를 만드는 회사들이 등장했어요. IBM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히타치도 만들었어요. NEC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업 경영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가지고 경영자가 또는 임원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상상을 진작에 뛰어넘었구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고급 노동자들의 직장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소니에서는 최근에 그 데디스카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었거든요. 네. 유튜브에 찾으면 나와요. 레디스카. 데디스카, 그러니까 아빠의 자동차. 아빠의 자동차. 그 AI가 만든 거예요? AI가 작곡한 거예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들어볼 수도 있어요. 한번 아이폰 있어요? 네. 오케이, 아이폰. 인공지능이 작곡을 자, 이게 비틀즈 음악처럼, 그러니까 비틀즈 음악처럼 만들어라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좋은데? 이 음성도 다 AI. 어떻게 생각해? 감성까지 그냥 잡아버리네 완전히. 네. 이거는 혁명이다 혁명.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까지 발전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3년 전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았냐면 AI가 등장을 했다. 근데 AI가 인간을 잘 따라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너무나 로봇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을 잘 따라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인간이 로봇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매뉴얼로 나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는 로봇이 인간을 따라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챗봇도 사실은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서 챗봇과 이제 채팅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사람인지 기계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는 이 방향을 주시를 하고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경청에서 듣게 될 주제는 어떤 건가요? 사물 인터넷인데요. 상훈 인터넷.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 사물. 예, 근데 요즘에는 사물 인터넷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그냥 대부분 다 IoT라고 그냥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IoT 개념이 사실 몇 년 전에 등장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잠잠했단 말이에요. 한동안 한동안 잠잠하다가 이제는 산업을 바꾸는 거대한 무언가가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거대한 생명체 뭐 이렇게 네.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대부분 IoT 기기를 이제 설립하고 뭔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은 3년 미만의 스타트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대기업들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대기업들이 뭔가 이 빠르게 적용하는 것에는 좀 늦은 측면이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으로 좀 네. 생각해 볼 수 있죠. 뚱뚱하니까 아무래도 느리겠죠. 아무래도 이게 좀 사무실은 굉장히 빠르지만. 예. 자, 우리가 예전에 그러면 IoT를 도대체 어떻게 얘기할 거냐. 사실 저는 이미 간단히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예전에 그 쓰레기통 한번 말씀드렸어요. 쓰레기통? 쓰레기통. 뭐였지? 그 쓰레기통에 이 와이파이 그거 와이파이 중심지다. 되고. 네, 맞아요. 그다음에 신호 네, 발생기가 네, 네, 네. 되면서 상황판이 만들어지고 네. 그러면 상황판이 만들어지면 쓰레기가 다 차는 그 그걸 계산을 쓰레기통이 해서 이제 쓰레기 차가 오고. 올 테니까 차가 거기만 가면 네, 되는 네, 거예요. 네. 그런 회사를 말씀드렸는데 그 회사가 이제 빅밸리 솔라라고 빅베리 솔라.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IoT는 어떤 회사가 주도를 하고 있는 거냐? 일단 두 개 회사를 오늘 말씀드릴 텐데 지멘스하고 GE가 있어요. GC네요 다. 그렇죠. 예. 근데 GE는 아무리 지금 쫓아간다고 해도 지멘스를 쫓아갈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전망이고 GE가 더 유명한데? GE가 더 유명하긴 하죠. 어. 지멘스로 얘기를 좀 돌아보면 네네. 세 가지만 얘기해 봅시다. 첫 번째는 암베르크의 미래공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PLC 시메틱이라고 하는 일종의 반도체 칩을 만들고 있는데 이 반도체 칩을 고객사들의 요청에 의해서 1000개의 버전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1년에 생산하는 게 1200만 개예요. 그러면 1000가지 조합으로 그걸 또 1200만 개를 만들 정도면 이게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다녀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거의 완전 자동화했다는 게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양품률 그 비율이 999.99885% 뭐 거의 뭐 100%라고 해도 0.015. 엄청난 숫자예요. 0.001호는 뭐 먼지가 들어갔다거나 그쵸, 이렇게 그쵸. 그런 걸로 생각해야겠죠. 먼지도 거의 없다고 봐야 먼지도 돼요. 없겠죠. 완벽하네. 네. 그다음에 이제 지멘스가 또 유명한 것은 철도 차량 사업부가 있어요. 자, 이제 철도 차량 산업부에서는 일종의 IoT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IoT 플랫폼 이름을 시넬리틱스라고 불러요. 시네믹텍스. 시넬리틱스. 그러면 어떻게 그 운영을 하는 거냐? 차량에다가 수도 없는 그 IoT 그 기기 센서들을 붙여놓는 거예요. 일종의 센서, 아까 차량에다가 센서들을 네네. 붙여놔서 만약에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 정도 남았다. 그러면 그 패드가 남은 기간 동안에 새로운 부품을 주문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미리 장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고장 나지 않고 계속 달릴 수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GE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GE, 네. GE. 네. 제조를 어떻게 하면 혁신할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IoT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도대체 사물 인터넷을 도대체 무슨 개념으로 볼 거냐. 단지 감시 카메라라든가 이런 그 CCTV 같은 거를 무선으로 연결하는 게 IoT냐 이런 단순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B2B 쪽 산업에서는 제조나 혁신 도구를 IoT 기기를 통해서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라고 계속 집중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GE는 지금 제조를 혁신하겠다. 근데 혁신의 생산성을 한 1%만 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20%가 효율이 올라갔어요. 엄청난 거예요. 자기들도 깜짝 놀랐겠다. 네, 예, 맞아요. 네. 프레딕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프레딕스는 뭐냐면 그 이론이 아니고 G가 만들어 놓은 그 플랫폼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스템. 예.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로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G가 항공기 엔진을 만들잖아요. 거기다 센서를 붙여요. 그리고 항공기가 날아가면서 그 센서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항공기를 어떻게 운항을 했을 때 어떤 경로로 운항을 했을 때 조금 더 효율이 나는지를 따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비행기는 고장이 나면 하늘에서 고장이 나면 굉장히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센서를 통해서 비행기가 언제 고장을 일으킬지 언제 부품에 마모가 되고 있는지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플랫폼 이름이 바로 프레딕스. 아까 그 문제 하나 풀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있었잖아요. 디지털 트윈. 디지털 트윈. 예. 고생했어요. 예, 그게 사실 디지털 트윈이 네. 정확하게 프레딕스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모니터 안에 있는 화면은 비행기의 화면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센서를 통해서 정보값들이 다 들어오는 거고. 근데 실제 물건은 밖에 있잖아요. 하늘에 날아가 있고 그렇죠. 또는 어떤 비행장 안에 네. 있는 그런 비행기들인데 근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걸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게 사실 많이 알려진 개념이 아닌데도 일단 구글이나 유튜브 정도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굉장히 많은 정보가 나오죠. 그 말은
이미 일반인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 분야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 그리고 산업들을 아주 많이 바꾸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즘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광고에서 본 IoT 제품 중에 하나는 네. 냉장고 안에 있는 제품이 뭐가 남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느낌일까요? IoT. 맞아요, 맞아요. 냉장고도 일종의 그 IoT 개념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냉장고가 조만간에는 그 IP 넘버를 갖게 되고 거기에서도 상훈 씨가 하는 유튜브를 네.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겠죠. 주방에서도 이제 냉장고에서도 화면 있고 그다음에 설거지하는 그 데스크 앞에도 화면 있고 그다음에 뭔가를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는 그런 식탁 위에서도 사실은 화면들이 이제 조만간 나올 거기 때문에 화면이 여러 개면 사람이 이동하는 거에 따라서 그 화면이 켜지고 꺼질 수가 있겠죠. 와. 그 세상이 진짜 온다니까. 그렇지. 이게 다 IoT예요, 사실은. IoT의 세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하단 말이에요, 사실. 예, 맞아요. 자, 근데 이쯤에서 이제 뭘 좀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뭐 간단한 건데 요즘에 미래학자들이 책을 잘 안 써요. 핵을 안 쓴다고요? 책을 잘 안 써요. 왜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책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책을 쓰면 보통 한 6개월은 걸릴 거고 그 사이에 다 바뀌어 버리는구나. 그 사이에 뭔가 새로 나온 게 나오고 없어질 것도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너무 빨리 변하는 세상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는 그런 책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더 빨라질 것 같아요. 더 빨라져. 네, 더 빨라져요. 제가 지난번에도 뭐 DT도 말씀드리고 4차 산업혁명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범용 기술로 자리를 잡게 되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의 혁신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예전엔 그냥 단순한 개념이었는데 이 개념들이 비즈니스에 적용이 되면서 빠르게 바뀐단 말이에요, 사실은. 조만간 지금 이것도 지금 뭐 시범 삼아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고 들었는데요. 백화점에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의 동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건 사람마다 독특하지만 여러 번 패턴이 잡히게 되면 자기가 또 가던 곳만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휴대폰 인식 장치가 인식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층과 매장에 그런 IoT 센서들이 붙게 되면 뭐 머문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예, 그거를 조정을 해서 나한테 어떤 문자 메시지가 온다든가 하겠죠. 저는 최근에 백화점의 입구에 딱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입구 매장에 무슨 패스트푸드 네, 매장이 네, 네, 있는데 네. 거기 지나갈 때마다 항상 문자가 와요. 신기하네. 진짜요? 예, 문자가 와요. 내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다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와. 와. 일종의 그건 우리가 빅브라더라고 그러잖아요. 와, 빅브라더. 저 맞다. 왜요? 며칠 전에 네. 대표님도 다녀온 그 제주도 제가 갔잖아요. 예, 예. 이상하게 그래서 난 제주도 간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제주도 어디 할인, 제주도 특별 이벤트 이런 문자들이 막 오는 와. 거예요. 깜짝 놀랐었어요. 예. 아. 이제 그런 게 전부 다 이제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사실은 뭐 그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세상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더 편해진 거네요. 예, 더 어떻게 편해졌다고 할 수 있죠. 보면. 쉽게 얘기하면. 어. 근데 그것도 사물 인터넷이 조금 더 지능화되고 각 매장에 센서들이 붙게 되면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거기서 무엇을 사는지 이런 것들이 다 빅데이터로 쌓이게 되겠죠. 그것은 일종의 정보값으로 또 다른 곳에서 이용이 될 거예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자, 오늘 블록체인입니다. 드디어. 블록체인. 야. 블록체인. 정말 하루 종일 뉴스 틀고 있으면은 10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죠. 10번이 뭐야? 그래요? 네. 그렇게 뉴스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건 비트코인이구나. 이 정도로 저희가 그렇죠. 모릅니다. 네. 아예 네. 모릅니다. 비트코인과 블록체인부터 이야기를 좀 시작해봐요. 그 개념, 네네네. 이제는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거의 분리된 개념처럼 여겨져요. 비트코인의 시작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사토시. 그죠? 나카모토 사토시. 그럼 나카모토 사토시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집단이에요? 아니면 무슨 회사예요? 그룹이에요? 그것도 미국입니다. 그렇죠. 아직. 아, 진짜? 네, 그 누구야? 어나니머스처럼 누군지 모르고. 자, 2008년 10월 31일 오후 2시 10분. 와. 시간까지. 예, 우리나라 시각이 아니고 뉴욕 시간으로 네. 딱 요때 나카모토 사토시라고 하는 이 불명의
이 사람이 사람 집단이 전 세계의 개발자 주요한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나는 암호화폐로 작용할 수 있게 하겠다. 라고 이제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한 거예요. 디지털 서명 체인으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른바 블록체인으로 움직이는 암호화폐인 거예요. 예. 이게 블록체인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만약에 비트코인을 세 사람이 쓰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암호키를 갖고 있어요. 네. 그 암호키는 자기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상훈 씨가 태진 씨한테 비트코인을 팔았어요. 거래를 했고, 거래했다는 증명 내용이 필요하잖아요. 네. 각각의 컴퓨터 안에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진 알고리즘 형태의 그 저장 키가 있거든요. 그러면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을 테니 이 거래 내용이 내가 갖고 있는 이 키 체인에도 이 둘 사이의 거래 내용이 나한테도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 10사람이라면 10사람 PC에 다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해킹을 하려면 이 둘 사이의 거래만 해킹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 10사람의 컴퓨터에 들어가서 그걸 다 해킹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수천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이면 더더욱 불가능하죠. 더더욱 불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우리는 암호화폐라고 그러는데 비트코인이 화제가 됐고 그다음 비트코인의 어떤 기반 시스템인 블록체인이 화제가 되면서 블록체인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디까지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했던 게 사실 지난 한 2, 3년 전까지의 이야기였었어요.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암호화폐 투자하실 분들은 투자하시고 자, 이제 블록체인은 비즈니스로 간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년 전에는 전 세계의 유명한 은행 한 9개가 합쳐지면서 우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거래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첫 번째가 체인 아이디라고 있어요. 체인 아이디. 체인 아이디. 증권사에서 이 발급하고 있는 블록체인 아이디인데 원래는 공인인증서 써봤잖아요. 네. 써봤겠죠. 그걸 공인인증서를 쓸 때는 한 은행에서 발급을 받아도 다른 은행에다가 우리가 등록을 해야 돼.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근데 블록체인 아이디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카카오도 지금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카카오 뱅크도 운영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카카오 머니도 운영을 하고. 네. 그러니까 이미 블록체인화된 어떤 암호화폐를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지 않겠죠. 이미 고객들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맞아요, 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면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그다음에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 이 두 회사가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는 사실 우리의 관전 포인트일 수 있어요. 카카오가 이길 것이냐, 삼성이 이길 것이냐. 여태까지 약간 비슷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구글, 아마존처럼 소프트웨어 회사가 자동화 네. 그 로봇 자동차 맞아요. 그걸 하느냐 아니면은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네. 그거랑 비슷한 싸움이죠. 예. 제조회사가 이길 거냐 아니면 ICT 회사가 이길 거냐. 궁금하다, 예. 진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등장했어요. 스테이블이요?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이라고 하면 이제 안정적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 용어가 비트코인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JP 모건에서도 지금 시작을 했는데 이 JP 모건은 곧 미국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JP 모건도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내놔요. 그리고 페이스북도 이미 발표를 했어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 1코인이 1달러하고 똑같은 환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코인은 그냥 언제나 1달러예요. 자, 그러면 이걸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만약에 100달러를 내가 스마트폰에 갖고 있다. 그러면 해외에 나가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트코인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지. 비약은 당연히 있겠지만은 미국의 도토리 이런 느낌으로 봐도 될까요? 도토리. 그러니까 전 세계인의 도토리가 된 거지 사실은. 근데 이게 도토리가. 만약에 1코인이 1달러가 되고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 유통량이 많다면 기축통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나중에. 유통 분야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금융 분야 말씀드렸는데 유통 분야에서는 그 IBM 푸드 트러스트라고 있어요. IBM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이제 컴퓨터 IBM 컴퓨터. 예. 처음에 키면은 나오는 로고 그거 옛날에 완전 그랬죠. 옛날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네. 그랬지. 그러다가 그 시장에서 뒤처졌잖아요. 사실은
컴퓨터 시장에서는 밀려난 상태였는데 이제는 IBM이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도 만들었고 그래서 이 왓슨이라고 하는 인공지능도 이 블록체인 플랫폼에 탑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뭔가 상한 야채가 있어. 그랬을 때 그거를 점장이 이걸 딱 보고서 아 이거 도대체 누가 상하게 한 거야? 라고 하면 모든 블록체인 체인을 다 쫓아가면서 그 상황들을 점검을 하고 누가 생산했고 누가 유통했고 이력 추적이 되는 이력 추적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생산지가 누구였고 그 사람의 전화번호가 누구고 그 다음에 유통을 누가 했고 뭐 이런 게 다 추적이 되니까 이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진짜 무섭다. 그다음에 세 번째 네. IoT 시장이 있는데 IoT 같은 경우는 사물 인터넷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보안이 생명인데 이 보안을 중앙 서버에서 다 통제하지 않고 블록체인화 시키면 얘네들의 보안도 지켜낼 수 있고 그다음에 속도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게 지금 이 블록체인 업계의 이야기예요. 마지막 분야가 하나 있는데요. 콘텐츠에도 블록체인이? 예. 이 회사가 아마 이것을 계기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코닥이 지금 코닥원이라고 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와. 그래서 사진 작가들의 콘텐츠를 안전하게 거래하겠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진짜 신기하다. 요거 가능성이 있다. 내가 볼 때는 요거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예전에 코닥의 명성을 찾아올 수도 새롭게 있겠다. 또 다른 사업으로. 그러면 그렇게 블록체인을 준비 중이다라는 거는 그 사이트에서만 쓰는 화폐 단위가 또 생긴다는. 그러겠죠. 그리고 좀 페이스북도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을 발표를 앞두고 있어요. 그래요.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곧 런칭을 할 것 같아요. 야, 이게 모든 게 바뀌겠다. 모든 우리 주변의 일상의 모습들이 바뀌겠어, 이제.